자, 이번 시간에는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기 전에 이제 현업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걸 한번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REST API로 요청이 이제 날아옵니다. 자, 날아오면은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일단은 일단 조회인 경우도 있고 등록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브라우저하고 컨트롤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형식은 보통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이제 JSON으로 또 천하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XML이었는데 거의 JSON이에요.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교환하는 데이터 형식에 무관하게 이제 모델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JSON을 뭐로 바꾸냐면은요. JSON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DTO라고 얘기할게요. DTO. 자,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J2E 코어 패턴에서는 이걸 트랜스퍼 오브젝트 패턴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D를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JSON을 어떻게 해요? 이제 컨트롤 단에서는 특정 뷰 비종속적인 어떤 데이터 형식. 이제 이게 뭐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DTO라는 거죠. 얘는 그냥 자바 C 하면 그냥 컴파일 돼 버립니다. 이거 얘는 어디에도 어떤 플랫폼에도 의존하지 않는 형식. 그러니까 포조 클래스라 그런다고 그랬죠. 포조 클래스, 플레인, 오드너리, 자바 오브젝트. 그래야 이 포조 형식의 이 데이터 형식으로 모델단으로 넘겨야 모델단이 DTO가 어떤 플랫폼의 의존적인 형태의 데이터 형식이라면 모델단이 그냥 그 DTO가 의존하는 거에 다 의존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MVC 패턴의 중간에 컨트롤러에서는 포즈 형식의 어떤 그 자바 클래스. 자, 그게 또 세트 게터로 된 거죠. DTO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모델 단으로 전송을 하죠. 또, 이제 크롬에서 또 이제 조회를 한다 이거야. 조회를 하게 되면, DTO. 자, 이 DTO를 또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형식의 어떤 데이터 형식. XML이든, JSON이든 변환해서 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때 이제 여기 크롬은 뷰죠, 뷰. 얘는 뷰인 건 맞죠. 화면이죠, 화면. 그러니까 화면이죠. 자, 이때 이제, 여기 조회할 때 있잖아요. 요 DTO를, 자, 여기 컨트롤 단에서 이제 이 DTO를, 이렇게 쏴주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지? 화면에서는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결과, 데이터를 리턴을 받죠. 받지, 그지?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DTO는 그러니까 REST API를 호출을 했을 때, 그 화면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데이터 포맷에, 그러니까 데이터 화면 구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DTO를 자, REST API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API 데이터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PI 데이터다. 자, 그럼 DTO는 어디에 좀 어느 정도 의존적이냐면 또 화면단에서는요. 이 DTO에 있는 필드들이 이제 JSON 형식으로 바뀌어서 날아오고 있죠. 이 DTO가 만약에 바뀌면 화면 이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이 DTO에 있는 필드명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맞게 또 다 수정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번 지금까지 계속 학습을 했던 그 JPA. 자, JPA 같은 경우에 이제 얘는 자, 뭐 하는 놈이다? 이 레파토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은요. 이 엔티티 객체를 자, 영속성 객체를 이 엔티티 객체를 어디다가 매핑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테이블 그러니까 릴레이션에다가 매핑하는 프레임워크죠. 자, 그러면 우리의 릴레이션은
실제 이제 우리 엔티티 클래스를 보더라도 거의 뭐 우리가 테이블을 몰라도 작업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엔티티 클래스를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릴레이션 구조를 아예 모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티티는 이 탭을 매핑된다. 또 각각 필드는 특정 칼럼에다가 매핑된다. 만약에 필드명하고 칼럼명하고 틀리면은 맞춰줘야 됩니다. add column annotation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그 릴레이션,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ERWin이라는 뭐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작성을 하죠. 자, 이때 관점이 뭡니까? 이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관점이 뭐냐면 우리의 뭐 어떤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떤 동작 수행하는가, 뭐 학생 등록한다, 수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에서 사용하는 우리 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뭐가 있으며 그 우리 업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뭐가 있으며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하나가 매핑되는 우리 엔티티 클래스 있죠. 이 엔티티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냐면 엔티티 클래스는 사실 설계라고 할 것도 없죠. 데이터 모델링 다 되어 있으면 그냥 그 탭을 하나당 릴레이션 하나당 엔티티 클래스 하나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엔티티 클래스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업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설계한 클래스다. 물론 테이블 나오고 뭐 엔티티 클래스 나왔으니까 설계에서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객체지향적으로 바라보자면 엔티티 클래스는 업무적인 관점에서 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오죠. 엔티티 클래스 여기까지 오는데 이전 이제 방금 전까지 수업 내용은 엔티티 클래스를 그대로 그 이제 뷰 그러니까 어디로 넣었습니까? 타임리프 그 우리 그 템플릿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뷰로 이 그 엔티티 클래스 리스트를 보드 엔티티 클래스를 막 집어 이제 그 전달해 버렸어요. 자, 가만 보니까 이 뷰는 뷰는 또 뷰의 그 어떤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라는 관점에서 화면을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 눈이 가는 방향으로 또 이제 가장 이렇게 업무상 편의성을 고려해 가지고 화면 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화면을 설계하잖아요. 그죠? 그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JSON으로 날라오는데 이때 JSON으로 변환하는 건 뭐다? 자, 만약에 이걸 엔티티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 볼까요? 엔티티다. 만약에 이제 이 엔티티 그대로를 뭐 이렇게 JSON으로 다 노출시킨다면 이건 업무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된 놈이거든요. 그럼 화면은 좀 더 응집도가 높게 그러니까 뭐 이런 탭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화면의 어떤 관점에서 좀 밀도 있게 설계한다든지 그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게 REST API로 호출했을 때 이 받는 데이터도 화면 관점에서 좀 응축적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화면 관점에서 엔티티에 있는 모든 필드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엔티티 클래스를 여기서 있는 이 엔티티를 받아서 바로 JSON으로 변환한다 할 수는 있죠.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현업에서는 그리 하지 않고요. 그 이 엔티티 클래스를 DTO로 변환해서 그 DTO를 이렇게 이제 JSON으로 바꿔서 이렇게 화면을 전달하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맵스 트럭트를 또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뷰에서 요청이 올 때는요, 여기 컨트롤러에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엔티티를 뭐 여기서 엔티티 쪽으로 반환하고 반환된 엔티티를 그대로 JSON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그지 그 요 화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RESTful API 자체가 화면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한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 모델 단에서 자, 일단은 여기 전달받은 그러니까 이 파사드가 이제 이 호출하면은 엔티티 객체를 반환받을 텐데 자, 이걸 또 저는 또 고민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엔티티를 다시 뭐 예를 들면 화면이 모바일 화면에 회원 가입이다. 그러면 이제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OS로 뭐 이렇게 가입을 하면 회원 정보를 막 싹 안 넣고도 그지? 그럼 회원 탭을 있는데 모바일용 뭐 어떤 화면 조회 또 우리가 일반 뭐 브라우저에서 이제 화면에 있는 상세 조회 이럴 때마다 조회되는 그 화면 그 회원 데이터도 좀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같은 회원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컨트롤러 단에서 화면을 위해서 여기 이제 이 엔티티를 자 여기서 받으면은 그지 이 화면을 위해서 필요한 그 형식으로 이 바꿔줘야 형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이제 API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적으로 설계된 이 데이터를 REST API에 맞는 그이 화면을 위한 데이터만큼만 제공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엔티티를 그대로 JSON으로 노출을 안 하고요. 다시 이제 이 엔티티를 이 화면을 위한 API 데이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DTO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바꿔서 이제 여기다가 JSON으로 제공할 것이다.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티를 DTO로 이 API 데이터인 DTO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퍼사드에서 하느냐? 퍼사드는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얘가 그 화면 입장에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비즈니스 업무 데이터를 REST API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관심사를 거기다 가져야 될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컨트롤 단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JPA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OSIV를 만약에 제가 false로 하면 영속성 컨텍스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나 뷰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레지 로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는 거를 컨트롤러에서 해서 만약에 이제 제공을 한다면 이건 그냥 항상 OSIV를 true로 켜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커넥션이 여기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어차피 레이지 로딩을 강제로 그지 아까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엔티티 객체를 DTO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엔티티에 있는 어떤 컬렉션들을 DTO 이 API 데이터인 DTO에다가 채워 넣는 과정에서 다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레이지 로딩도 여기서 이제 미리 다 해서 DTO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엔티티와 DTO 요 사이의 어떤 변환 과정은 퍼사드에서 이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얘가 그치 업무적인 데이터 모델 따는 업무적인 비즈니스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업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받는 곳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면에 맞게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뭐 엔티티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회원 엔티티다 그러면 20개 필드에 있다면 모바일용 화면이라면 5개만 공개하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한 그 JPA 특성상 우리가 레지 로딩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OSIV를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끄겠다는 걸 끄는 걸 디폴트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게 더 성능이 더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변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패치 조인 했다면 그지 뭐 이거를 여기서도 상관없습니다. 패치 조인을 했다면은 근데 뭐 레지 로딩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구조상 뭐 어차피 JPEG가 기본 제공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 문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서 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뭐 아키텍처 구조 설계를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업에서는 또 여기서 한다 그러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엔티티 객체를 DTO로 또 이제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DTO를 엔티티 객체로 변환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된다. 이제 또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DTO 객체에서는 DTO는 그냥 포저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뭐 identity라는 이 테이블 매핑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순수 자바 객체입니다. 이거를 등록하려면은 또 엔티티 객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등록할 때는 또 수정할 때는 뭐 내지는 또 삭제할 때는. 근데 또 반대로 조회할 때는 엔티티 객체를 API 데이터라고 저기 정의를 했지만 여기 이쪽 디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소스 코드를 그럼 직접 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직접 짜는 소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오드 뭐 API 컨트롤러 점 자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친구 소스에서는 뭐 RESTful API로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자, 이제 조회니까 자, 이제 그 뷰 쪽에 있는 그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자, REST API를 호출하는데 자, 뒷단 이제 백엔드 쪽에서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이제 그 수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는 프론트 엔드 쪽에서도 그 이렇게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 API 데이터에 이제 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냥 확 수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전별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RESTful API 버전 3.1에 있는 오더스를 달라. 자, API 그 RESTful API에 버전 뭐 3.2에 있는 그 오더스를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이전에 건 남겨두면서 그죠? 이렇게 새롭게 API를 REST API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데이터 화면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 API 데이터의 그 어떤 구조나 필드 공개할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진다면은 이렇게 버전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있잖아. 자, 이제 오드 엔티티 객체를 조회합니다. 지금 이름이 오드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오드 엔티티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엔티티 객체라 이 말입니다. 그 엔티티 객체를 지금 여기 이제 요 컨트롤러니까 화면 쪽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쏴주고 싶은데 이제 쏴줄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디테일로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자, 디테일로 변환하는데 자, 어떻게 변환하는지 한번 그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면 ods.stream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오드 객체를 엔티티 빈 객체를 받아서 자, 이제는 요거 이제 맵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리턴한 오드 객체 받고 그거를 변환하는 거죠. 자, 이 맵이라는 함수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오드 객체를 받아서 다시 new odd dto 그러니까 odd dto 객체 요 리턴하는 그지 요 new odd dto로 리턴한 얘로 구성되어 있는 컬렉션으로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자, 근데 이때 요 각각 여기 넘어가는 요 오드는 거죠. 오드스에 있는 각각의 요 원소들 그게 오드 객체죠. 이거를 new order detail로 일일이 이렇게 직접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직접 바꿉니다. 직접 이렇게 바꾸는 소스를 자, 오드 엔티티를 근데 오드가 또 보면 안에 오드 아이템이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자, 그 저기 보시면은 오드 객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엔티티 클래스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엔티티 객체는 끝에다가 오드 엔티티를 이 전미사를 투자라고 했고 DTO는 오드 DTO 이렇게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원투 메뉴로 여기 보면 이제 오드 아이템이라는 또 컬렉션이 여기 있네 그죠? 얘도 엔티티입니다. 자, 그러면 오드 객체를 자, 이게 오드 디테일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오드 안에 있는 오드 아이템 얘도
이 오더 아이템 내도 또 DTO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바꾸는 변환 로직을 보면 이 스트림을 쓰면은 뭐 좀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자, 이제 여기서 리턴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제이슨으로는 이제 뭡니까? 야 컬렉션이 제이슨으로 변환되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겠죠. 이거 테스트 해보면은. 그지? 근데 이제, 자, 오드 DTO, 자, 매번 그지? 오드 DTO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오드 DTO를 한번 또, 가볼까요? 여기 오드 DTO가 또 보면 이너 클래스로 여기 또 있네요. 그지? 물론 여기밖에 쓰지 않을 거니까. 이 REST API에서만 쓸 거니까 이렇게 이너 클래스로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오더 DTO인데, 자, 이제 이게 어떡합니까? 오더 DTO의 생성자 메소드로 오더 객체, 오더 엔티티 객체를 받았죠. 자, 여기 오더 엔티티 객체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더 DTO 객체에 있는 필드에다가 다 이렇게 다 오더 엔티티에 있는 그 어떤 필드 중에 그 이제 RESTful API로 공개할 필드들만 로 구성되어 있는 오드 DTO 객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또 1대 다가 돼야 되니까 이긴 또 오드 아이템 DTO를 또 변환하는 것도 보면은, 자, 이게 있네요. 자, 오드 아이템스는 이제 오드 엔티티 빈점 get 오드 아이템 이 컬렉션이죠. 다시 스트림을 써서 오드 아이템 받고 다시 또 new 오드 아이템 DTO 객체 컬렉션으로 또 이렇게 변환을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또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너무 괴로운 작업입니다, 이거. 너무 괴로운 작업이에요, 이게. 자, 이 사상은 이해는 되지만, 자, 사상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조회할 때, 엔티티, 뭐, 이게 객체 하나를 재선, 뭐, DTO 하나.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애썼고,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DTO. 자, DTO를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DTO를 JSON으로 변환해서 전달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OSIV라는 그런 문제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좀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RESTful API를 공개하는 건 여기잖아. RESTful API에 대한 버전 관리는 사실은 컨트롤러 쪽에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컨트롤러를 개방하는 사람들은 항상 DTO로 개방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DTO의 그 어떤 필드나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이 화면에 보내는 내용들이 이제 API 버전으로 여기서 관리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백엔더인 이 사람은 자, 이 모델단 퍼사드 이거를 컨트롤러 이 레스피 API를 개방하는 인마가 얘가 이거 개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얘가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결국은 얘가 개방하는 데이터가 얘 이 개발자가 이 사람하고 책임을 져요. 그지? 또 얘가 이 프론트 엔드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필드가 필요한가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얘한테 야, 너 이제 엔티티를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협업을. 그래서 얘가 이 개발하는 사람이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닥 그게 이렇게 뭐 어떤 전체 아키텍처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야, 그렇잖아. 야, 너 맵스트럭에서 자, DTO. 자, 지금 DTO를 갖다가 이제 얘가 API 데이터에 대한 버전 관리는 요놈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사람한테 자, DTO 이런 DTO로 공개를 해줘 라고 그냥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는 OSIV는 끄고 여기서만 JPA가 퍼스널 컨텍스트를 유지하게 된다. 이 사상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걸 지가 하겠다고 커넥션 여기서 가져오는 거 하면서 OSIV를 켜고 이런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능상, 튜닝상. 자, 그리고 그런데 아니 이 퍼사드 안에 자, 그렇다면 자, 이 퍼사드 안에 뭡니까? DTO 아까 엔티티를 DTO로 변하는 이 복잡한 로직을 다 짤 것이냐? 그럼 다 짤 것이냐 이거죠. 지금 이걸 이 짓을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이제 자, 그 어디 갔냐? 아까
오더 DTO. 자, 이 부분만을 보자면은 그지. 오더 DTO로 변환을 지금 현재 해가지고 보내줄 거거든요. 오더 엔티티 객체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스트림을 한번 돌리고 또 오더 DTO 객체 안에서도 또 뭐야? 또 여기서 이제 오더 아이템 객체에 대해서 컬렉션에 대해서 또 스트림으로 또 한 바퀴 또 몇 바퀴 또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짜. 다 짜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오더 아이템 자 그렇다면은 자 저는 이거 우리는 이제 맵 스트럭트를 쓰는 이유가 이건 이제 조회 방향이잖아. 또 등록할 때도 또 마찬가지야. 이거 죽습니다 이거. 등록을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조회밖에 없거든. 또 조회밖에 없어 또 특이하게. 근데 등록을 할 때도 자 저희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 제 손으로 날리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근데 등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면 어떤 설계 입장에서 이 디테일을 설계를 하는 게 맞아요. 화면 입장에서 디테일을 전적으로 설계를 할 거야. 근데 가만 보면 또 등록하는 거는 내가 등록하는 거는 이 등록하는 데이터는 그 비즈니스 업체 입장에서 설계된 뭡니까? 이 데이터가 등록되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 엔티티 클래스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고 디테일가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화면단에서 이제 JSON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등록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디테일로 바꿀 거잖아. 맞죠? 조회되는 같은 그러니까 여기 뭐 오드 테이블이 있다. 나오면 자 오드 엔티티가 여기까지 날아옵니다. 그 오드 엔티티가 화면 입장에서 설계되면은 조회 말이다. 조회 방향으로는 오더 디테일은요. 그지? 약간 실제 업무상에 있는 오더 엔티티와는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화면 입장에서 설계하는 거니까. 근데 등록하는 방향으로 제선이 날아가는 얘는 결국은 이거는 엔티티 그러니까 테이블에 설계 등록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등록하는 방향으로 날아오는 이 JS는 꼭 조회하는 방향의 디테일과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등록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JSON을 디테일로 변환하면 자, 이걸 또 퍼사드에서 어떻게 또 이 디테일을 또 어떻게 해? 아까 그 디테일가 또 보면은 디테일 안에 또 일대 다가 있으면은요 이걸 전부 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엔티티로 바꿔가지고 이 날린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하려면 너무 괴로워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 친구 그 강좌를 보면은 너무 막 소스를 다 짜놨어요. 이게 전부 다 짜놨습니다 이거. 뭐 그냥 저 코딩 막 테스트하는 거 아닌데 너무 막 이제 이걸 또 좀 즐겨.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거 짜는 거 싫어해요. 웬만하면 이제 그 소스 코드는 간결하게 안 복잡하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생산성이 좋게. 자, 그렇다면 이제 맵 스트럭처를 써버리면은요, 이게 다 날라가요. 이 다 날라가. 이 소스가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뭘 한다?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얘와 얘와 얘 사이의 변경을 이제 자동 처리를 해 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를 제가 쓸 거고요. 자, 왜 지금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 쓰는 코드를 막 팍 그냥 제가 바로 했으면은 벌써 이제 강의 끝났지만 왜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근본을 모르고 이제 원리를 모르고 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붙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이 맵 스트럭처 라이브를 써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자, 이 API 데이터, 화면 입장, 화면 지향적인 데이터. 이제 이 디테일. 그다음에 업무 지향적인 데이터, 이 엔티티. 이 사이의 변환을 퍼사드에서 하는 게 맞고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는 전적으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맵 디테일과 엔티티 간의 이제 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